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를 사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과학이 팡팡 구르는 21세기에 우리가 19세기 사람한테 무슨 들을 이야기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특히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오바마로 바꾸고 오바마가 재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거는 경제 회복에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바이든으로 대통령을 바꾼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보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유럽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디폴트가 온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런 보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위기를 보면서 서양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서양 문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되살려보면 18세기에 두 차례 혁명을 통해서 왔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데모크라시가 나오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캐피탈리즘이 나오고 그래서 데모크라시와 캐피탈리즘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고서 이 서양 지식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고 이 두 차례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서양 근대 문명이 뭔가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지식인들은 그 대안으로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세기와는 판이한 모습을 21세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해서 G2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국민 총생산으로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중국이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동양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데요. 2012년은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 다산 정약용을 올해의 인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의 가치에 주목했다고 보아도 해석해도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라고 하는 담론이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고 있죠. 성적표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무역, 그러니까 수출이 물동량에서 세계 6위를 했고 그리고 경제력에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국내외에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본인이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제적인 지표와 인식의 괴리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자산정약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의 일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에 모범을 부여서 K-방역이라는 말이 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이 한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입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속속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살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 대한민국 자살률보다도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서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화려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너무 또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도가 아니죠.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0.8, 합계 출산율이 0.8에서 올해는 0.75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지난지는 이미 한참 지났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말이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문제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시간 노동 1위라는 통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거는 10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은 장시간 노동 3위로 1위를 양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일을 하는 이 문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출근 시간은 잘 지킵니다만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데 6시에 나가서 저녁 드시고 다시 직장에 가셔서 일을 보시다가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시고, 그러고 혹시라도 회식이라도 있으면 12시 넘기는 건 당연하다고 인식이 돼 있고, 회식에 혹시라도 노래방이라도 끼었다 그러면은 새벽 1시, 2시에 귀가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은 또 9시 칼같이 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돌연사가, 40대 돌연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서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서 우리가 원조를 받았죠.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넘어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양 따라잡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1세기가 문명사의 전환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저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양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산정약용은 그 실마리라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21세기의 19세기 사람을
호명해 보는 것입니다.